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법무편. 2025년 농지제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첫 번째, 농림 지역 내 농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 요건 하에 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 위에 작은 집도 설치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는 10평이며 3년 이상 최대 12년 존속 가능합니다. 세 번째, 농업 관련 후방산업시설,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등의 설치 요건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농지개량, 성토, 절토의 신고제가 도입되며 단 경미한 경우는 신고 면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농업시설 설치가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3년 제촌 및 자경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 등이 완화됩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 권한 등이 강화됩니다. 여덟 번째, 농지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아홉 번째, 지목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 번째, 불법 행위가 엄단되며 불법적인 농지 개량, 용도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옆집에서 논을 성토하였고 그 바람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우리 하우스 안으로 흘러들어와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 및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논 주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옆집 사람의 성토로 빗물이 우리 하우스로 들어가 농작물이 훼손되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자기 땅에 성토를 한 것은 그 땅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옆집 사람이 피해를 배상해주지 않을 경우 민원인은 전후사실, 성토로 인한 빗물의 유입, 농작물 훼손,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옆집 사람이 배수공사를 제대로 하여 빗물이 민원인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증명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조합원은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나요? 조합원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인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 농지원부, 현 농지대장은 농업인 증빙서류로 참고할 뿐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반드시 출자의 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출자는 현금, 현물, 부동산, 농기계 등으로 하며 채권이나 신용, 노무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그 무렵 동네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니 이는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의 경우 대주, 땅 주인은 차주, 경작인이 불리하지 않은 시기에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가령 차주가 그해 농사를 끝냈다면 그때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차주, 경작인이 이를 거부하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부득이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경고하고 또한 땅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당이익 등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한 후 법적 조치, 재판 등을 취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옆집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최근에 우리 땅을 측량하면서 그 집의 부속 건물이 우리 땅을 조금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얘기하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 땅은 옆집 땅이 되는 건가요? 보상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옆집 사람에게 보상을 받되 그 땅, 침범한 땅은 여전히 민원인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면 민원인은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 것이 되므로 그 땅은 민원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대가로 그 땅을 옆집 땅으로 인정해준다면 그 땅은 옆집 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 약정을 할 때 가급적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좋고, 종국적으로는 경계를 확인한 후 침범한 부분을 인도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쯤에 마을길을 만들었는데 차량의 왕복 교행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길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넓히려는 부분 중 일부가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이고 갑의 사위가 길을 넓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갑은 동의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위가 반대하면 그 길을 넓힐 수가 없나요? 이 경우에는 땅 소유자, 즉 갑의 동의를 받아야만 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갑의 사위는 땅 주인이 아니므로 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 갑이 동의를 해준다면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위가 반대하면 갑도 덩달아서 반대할 것이므로 그 사위에게 잘 얘기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만일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태대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갑의 땅을 길로 쓸 경우 갑이 원상회복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밭은 맹지인데 현재 출입로의 폭이 1m 정도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가려면 길을 좀 넓혀야 하는데 출입로의 소유자는 이를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출입로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출입로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입로 소유자가 이를 반대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으므로 출입로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출입로의 폭을 2.5m 내지 3m로 해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입을 위하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의 폭을 넓히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현재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처벌받나요? 농지의 불법 전용이 적발되면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 군청이 농지 소유자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이 불법 전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농지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수할 때에는 그 농지가 불법 전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매수한 농지가 불법 전용이 되었거나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빨리 원상회복을 하고 그 땅을 판 사람, 매도인에게 그 비용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가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친께서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증여는 일종의 계약, 무상계약입니다. 2024년부터는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시가를 증빙해야 하므로 증여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자녀 사이에서 농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 수증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시, 군청을 방문, 관할부서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인인데 도시에 사는 제 친구 2명이 저와 함께 저희 동네 농지 1,000평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자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농사는 저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농지를 3명이 공유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각자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한 도면을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여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등 작용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공유자 중 1명이 작용하고 나머지 2명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관청에서 실태조사 후 작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처분 의무 및 처분 명령을 통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2024년부터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5년도 초에 땅 주인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저보고는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으나 2025년 봄에 땅 주인이 저 몰래 농지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당연히 그 농지의 경작권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 농지에 파종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경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현재 파종된 농작물을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유소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유소 부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요?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은 농업 및 그 부대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유소 부지는 사업 목적 농업에 합당한 토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해서는 아니 될 것이나 법에서 농업법인의 주유소 부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이 주유소 부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농업법인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채무를 대신하여 주유소 부지를 대물 변제로 받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유소 부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는 즉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관할시 군구청의 실태조사에 적발될 경우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 부동산의 소유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옆 땅을 새로 매수한 사람이 자기 땅을 측량을 했다고 하면서 현재의 현황 경계와 달리 측량 경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자기네 땅을 조금 침범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토지의 경계는 현황 경계와 지적 경계가 있습니다. 양자가 서로 다를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적 경계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경계가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서 옆 땅 주인이 토지를 매수한 후 측량을 해보니 민원인 측에서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민원인도 측량을 하여 그자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계를 침범했다면 침범 부분을 돌려주거나 기타 합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재판을 하게 된다면 경계 확인 소송 또는 토지 인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종중에 종답이 있습니다. 이 종답은 종중어른 2분과 저희 아버님 이렇게 총 3분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집은 3분의 1을 상속받아 등기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인이 민원인뿐이라면 민원인이 선친의 3분의 1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선친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민원인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 절차를 밟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친도 있고 민원인의 형제들도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민원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 민원인 앞으로 등기가 될 것입니다. 민원인이 선친의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종중의 소유이므로 민원인과 종중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도로에 접한 농지와 대지를 취득했는데 우리 땅 뒤로는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공장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출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공장에서는 자꾸 제 땅을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우리 땅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단순한 농지, 대지라면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도 설치하고 또한 펜스를 치는 등 토지 출입을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 측과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되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토지 출입을 허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장 사람들이 민원인의 사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것에 대해선 민원인이 단호하게 출입 금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원인이 취득한 땅이 예전부터 출입로로 이용된 땅이라면 출입로로 제공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묘목을 훼손한 자를 경찰서에 죄물손괴로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묘목을 훼손한 것이 분명한데 증인이 없고 그 사람이 잡았더니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의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다시 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도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훼손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만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증거가 있거나 기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 8가구가 어떤 유통상에게 농산물, 배추를 공급했는데 총 2천만 원가량의 농산물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통상은 말로는 준다고 하는데 계속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유통상을 직접 만나거나 해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확답을 받고 그에 대한 각서, 약정서 등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유통상이 확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 지급 각서나 약정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가급적 조속히 유통상을 상대로 민사소송,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유통상의 부동산, 예금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유통상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 경매,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통상이 처음부터 대금을 주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도 성립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 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임야가 하나 있었는데 2025년인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등기가 가능할까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이 지금이라도 분할 협의를 하거나 또는 법적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로서 망인의 기본, 가족관계 등 각종 증명서류와 말소자 초본, 재적등본 등을 준비하고 또한 상속인들의 기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시효가 지났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세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상속 관련 서류와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가까운 법무사와 협의하거나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초제를 뿌리다가 실수로 옆집 농작물에까지 제초제가 뿌려져 농작물을 훼손시켰는데 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타인의 농작물을 고의로 훼손하면 죄물손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그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주의로 타인의 농작물을 훼손하면 그에 따른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배상을 청구하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청구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산을 측량했는데 우리 땅 경계 내에 남이 심은 수목이 10여 그루 있습니다. 그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수목은 원칙적으로 수목이 심어져 있는 땅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수목은 땅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과 달리 단기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존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준다면 너도 나도 남의 땅에 수목을 심을지도 모르고 이 경우 사회나 국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법률 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목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땅 주인에게 주고 특별한 경우에는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땅 주인인 민원인 측이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일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적절히 합의하거나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갑에게 농작물을 납품하고 갑에게 돈을 청구하지 못했는데 그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적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또한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농산물 대금은 생산자가 공급한 물건에 관한 채권으로서 권리 발생 후 3년의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있다면 적정한 기간 내에 내용 증명, 청구, 가압류, 소송 등 권리를 행사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500평 농지를 5천만 원 샀는데 실제 측량해보니 480평입니다. 20평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매매 토지를 특정한 후 매매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 매매의 경우에는 설령 등기부상의 평수보다 실제 평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20평의 대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정한 면적을 중요 요소로 파악하여 거래하는 이른바 수량 지정 매매에서는 20평에 해당하는 대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필지 매매인지 수량 지정 매매인지를 따져 전자라면 반환 청구가 안 되고 후자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양돈 축사를 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옆집에서 자기네 땅을 측량했는데 우리 축사 끝부분이 옆집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왔고 그 집에서는 우리 보고 축사 끝부분을 허물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범 부분을 허물어야 하나요? 민법 제245조는 점유 취득 시효를 규정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5년 전에 우리 측이 양돈 축사를 매수하여 운영해왔다면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그 축사와 축사 부지를 점유하였을 것이고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므로 진정한 권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 측이 점유한 축사 및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침범 부분에 대하여 분할한 후 그 부분을 민원인 앞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결국 25년이 지난 후 옆집에서 경계 측량을 한 후 우리 측 축사의 침범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측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농지 500평을 매수했습니다. 곧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청을 방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농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원도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하고 등기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도 받아야 합니다.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 미리 위임장에 그자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할 시군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납부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매입한 후 등기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서류와 위 구비 서류 및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그로부터 2에서 3일 후에 등기 완료가 되고 그 후 등기필 정보를 교부받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에 사망하였고 이번엔 저희 시아버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친족순입니다.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고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시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그때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규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은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즉, 퇴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로 볼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회사법인은 퇴비생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전에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개월 후에 갚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촉구할 경우 내용증명이 사용됩니다. 가령 내용증명을 통해 500만 원을 15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 본 후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불병 3인은 함께 3년 전에 농촌에 땅을 샀습니다. 각각 한 필지씩 땅을 샀는데 그중 갑의 땅이 나머지 두 사람의 땅의 진입로 부분인데 갑은 진입로에 비료포대를 쌓아두는 등 을과 병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을과 병의 땅은 맹지로서 갑이 땅을 막으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을과 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을과 병은 각자의 땅이 맹지이고 갑의 땅이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함께 땅을 사면서 갑의 땅이 나머지 두 사람의 땅의 진출입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의칙상 갑은 두 사람의 땅 출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을과 병은 민법 제219조, 220조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갑의 방해 행위를 제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땅 일부는 10수년 전부터 마을 포장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청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니 시청에서는 면사무소로 가라 하고 면사무소로 가니 다시 시청으로 가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차량으로 막았더니 동네 사람 중 누군가 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와서 함부로 길을 막지 말라,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도로로 내놓은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땅이 포장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땅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민원인은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자체에서 임의로 도로 포장을 하였음에도 배상 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민원인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자체에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가령 지자체에서는 도로 포장에 관한 보조사업비를 마을 측에 지급하고 마을 이장이나 원로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 민원인의 땅을 무단으로 포장했다면 이때 갑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마을 이장이나 원로 등 당시 무단으로 갑의 땅을 포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인이 그 길을 막았을 때 112 경찰이 출동하여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 길을 막지 말라고 한 것은 그 길이 현재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등 공공성을 지닌 길이라면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판례는 마을 사람 소수가 통행하는 길이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통로로 이용되는 롱로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된 길이라면 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다소 억울한 일이지만 현재의 사용 상태를 존중하여 그 길을 함부로 막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밭 1,000평을 매입한 후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 결과 옆 땅 주인이 4, 5년 전에 심은 단풍나무 2그루가 제 밭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인접한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경계에는 현황 경계와 지적 경계가 있는데 전자는 사실상의 경계이고 후자는 법적인 경계로서 양자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 경계가 우선됩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단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남의 땅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심은 자가 아니라 땅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심은 자는 땅 주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데요. 사안의 경우 나무 2그루는 민원인의 토지에 심어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소유로 볼 것입니다. 민원인은 을에게 정중히 얘기하여 나무를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이 수거해 간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일 을이 토지의 경계를 다툰다면 민원인은 경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경계를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을이 나무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현재 민원인의 땅에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소유자로서 그 나무를 제거하거나 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민원인은 을이 나무값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10년간 농사를 지어온 땅이 있는데 맹지입니다. 저는 바로 옆 을의 땅 농로를 통해 출입하여 왔습니다. 3, 4년 전 을이 사망한 후 그의 자식들인 을1, 을2, 을3이 공동으로 그 땅을 상속받아 공유 중이고 그중 을1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을1이 저에게 자신의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등 농지 출입을 비료나 농약 푸대를 쌓아놓거나 농기계를 세워두면서 방해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을이 생전에는 출입로를 잘 내어주었으나 그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민원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을1과 협의를 해서 종전처럼 출입로의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해보고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민원인은 을2, 을3에게도 연락하여 을1의 방해 행위를 고지하고 그 방해 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출입로 소유자는 을1, 2, 3 공유이므로 을1의 방해 행위를 을2, 3이 알고 있는지 여부, 만일 을2, 3은 방해를 할 의사가 없다면 을1은 을2, 3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을2, 3이 을1의 방해 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원인은 을1, 을2, 을3을 모두 피고로 하여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맹지 소유자로서 위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출입해야 할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의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주장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을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통로 출입을 방해한다는 점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을과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10%를 받고 한 달 후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도금 없이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가 잔금일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잔금일에 쌍방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하는데요. 매수인 을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민원인은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인은 을에게 나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으니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겠다. 만일 당신이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라고 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까지 매수인 을의 이행 여부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잔금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원인이 막바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를 할 수는 없고 먼저 잔금의 지급에 대한 이행 최고를 하여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잔금일에 을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갑이 계약금을 몰수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때 민원인은 별도의 계약이행 촉구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을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 을이 기간 만료 후 농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 등의 철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원상회복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 후 잔존물, 철 파이프, 문짝, 물통, 콘크리트 잔존물 등이 엄청 많이 남아있고 임차인은 이를 수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땅 주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인은 을에게 철거 및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 일정한 기한 내에 철거 의무를 이행할 것과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 후 임차인이 철거, 수거하지 않으면 임대인 측에서 비용을 들여 해당 잔존물을 철거하거나 수거한 후 그에 들어간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제주도 귤 과수원을 상속받은 소유자인데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과수원을 엉망으로 관리하며 귤나무 중 상당수가 고사되었습니다. 알아보니 거름이나 비료, 약을 잘 치지 않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농지 임차인이 과수원 및 귤나무까지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기로 했다면 귤나무 등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귤나무가 상당히 고사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고사한 귤나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귤나무의 고사가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증명된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만일 귤나무의 고사 등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달리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법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농업 경영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할 시군청에 사전 신고를 한 후 그 신고 확인증을 받아야만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중요 사항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때에도 변경 등기를 하기 전 변경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해산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는 이번에 농업사업을 접고 일반사업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나 그 사업 목적은 농업 및 부대사업에 국한되는데요. 또한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주총회에서 농업사업을 폐지하고 일반 회사로의 상호 목적을 얼마든지 변경, 결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농업회사법인은 주총을 열어 정관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 기타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관 변경 결의를 한 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그 의사록 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변경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채로 일반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틀에서 3일 후 신고 확인증을 내어줄 것인데요. 그 후 확인증 등을 첨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총 결의, 총회 의사록 인증. 2번 사전 신고, 변경 신고서 작성을 하고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에게 제출합니다. 3번 관할 시군청으로부터 변경 신고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4번 확인증 등 첨부하여 상호,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5번 등기 완료 후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시군청에 제출합니다. 갑은 외할머니로부터 약 10년 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 토지는 외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최근 2달 전에 별세하였고 외할머니네 상속인은 갑의 모친뿐인데 2년 전에 별세하였습니다. 갑은 5남 중에 막내이며 갑의 형제들은 갑에게 10년 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갑은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갑은 형제들에게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외할머니 별세 무렵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갑의 모친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갑 등 5남매가 외할머니의 재산을 대습 상속하게 되는데요. 대습 상속의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갑의 형제들은 만일 증여가 없었다면 외할머니의 토지를 각 5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았을 것이나 위 증여로 인해 토지는 갑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이때 갑의 형제들은 갑에게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유류분 비율에 의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1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유류분 비율의 산정 시 다소 참작할 뿐입니다. 결국 갑은 형제들에게 각 증여받은 토지의 10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또는 형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분의 1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갑은 3년 전 지인 을이 병,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얼마 전 갑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갑은 농지 등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갑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병이 갑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상속받은 농지를 경매에 넣을 수 있나요? 갑은 먼저 상속 등기를 하기에 앞서 을이 병에게 대출 채무를 변제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을이 병에게 대출금을 완제했다면 갑은 상속 등기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장차 병은 보증인 갑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병으로부터 가압류 및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갑이 공동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을 받지 않을 경우 병이 그 분할 협의를 사해 행위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갑의 상속 지분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상속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옆집 사람과 토지 경계를 두고 1년 전부터 계속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 경계 측량을 했고 그 경계에 따라 표시도 해두었는데 옆집 사람은 그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옆집 사람이 우리 측 측량 성과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토지 경계로 시비를 벌인다면 우리 측은 결국 그 사람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경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중 법원은 직접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 감정인으로 하여금 두 토지의 경계를 감정하게 하는 등 정확한 경계를 확정할 것입니다. 그 후 감정인은 경계에 맞춰 법원은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며 그 경계에 따라 양측의 토지 경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제 밭 450평 인근에 2023년경 공장이 들어섰는데 공장의 간판이 LED 조명 등으로 되어 있고 밤에도 켜져 있어 우리 밭 농작물이 생육이 안 됩니다. 공장 측에 밤에는 간판을 꺼달라고 했으나 공장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 등을 초과하여 우리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조명의 밝기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은 해당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해야 하고 여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명의 밝기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 측에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가령 조명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또는 시설 영농을 하면서 적절하게 조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강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에 어떤 땅 농지가 있는데 할머니의 소유입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 상태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딸이 할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할머니 소유의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딸과 계약하면 되나요? 이 경우 무슨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땅의 소유자가 치매 상태의 할머니고 그 딸이 할머니를 대리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그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하려면 할머니가 딸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해 대리권을 주어야 하는데 치매 상태의 할머니가 과연 그러한 의사 능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딸이 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할머니가 대리권을 준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할 경우 나중에 할머니의 다른 자녀들이 그 계약을 문제 삼는다면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 또는 할머니 사후의 다른 자녀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매매가 무효라면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고려하면 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할머니의 성년 후견인 선임,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2번, 성년 후견인과 매매 계약 체결, 단, 성년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할머니 소유의 그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대리 허가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번, 매수인은 위 1번, 2번 항을 확인한 후 성년 후견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갑 농업인은 배추 계약 재배를 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종자와 파종 일자를 지정해주면서 계약금을 주었고 업체는 파종 60여일 후에 수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 전에 업체 측에서 와서
배추를 본 후 병충해가 많다고 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배추도 일부만을 수확해 갔습니다. 실제로 병충해는 전체 배추 중 약 5에서 10% 정도로 발생하였는데 업체는 나머지 수확을 거부한 채 갑에게 계약금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체가 지정한 종자를 파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라 업체가 지정된 수확일에 전량 수확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전체의 5에서 10% 정도에 발생했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할 것이지 수확을 거부한 채 계약금의 50%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억지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갑은 전체 대금 중 병충해 5에서 10%의 비율로 대금을 감액해주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업체 측에서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관건은 업체 측이 지적한 병충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할 경우 얼마만큼 병충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병충해가 갑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병충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일 것입니다. 농약회사에서 권유한 농약을 사서 뿌렸는데 농약을 50%로 희석해서 뿌려야 하는 것을 농약회사 직원이 정량으로 뿌려라고 하여 정량으로 뿌리는 바람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농가는 50% 희석해서 뿌렸는데 피해가 없었고 정량으로 뿌린 농가만 피해를 입었는데 농약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피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약회사 직원이 농약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약회사의 잘못이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회사 및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농약회사 및 그 직원과 잘 이야기해보고 만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소송의 관건은 농약회사 직원의 잘못된 설명과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증거자료, 증인이나 녹취 등이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여 농약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농업회사 측은 농업인이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결국 승패를 장담하기 어려운 소송일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농가 측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직간접적인 여러 증거 등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의 비닐하우스 경계 바로 옆 을의 땅에 나무가 약 50m 정도 나란히 심어져 있습니다. 나뭇잎이 갑의 하우스로 떨어지고 또한 태풍이라도 오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갑의 하우스를 덮칠 수도 있는데 갑이 을에게 나무를 자르든지 나뭇가지를 자르든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을이 거부했습니다. 갑은 을의 나무 약 10그루를 잘라버렸고 그 바람에 을이 갑을 고소하여 갑은 재물손괴로 벌금형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을은 다시 갑을 상대로 훼손된 나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을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만일 을의 나무가 갑의 땅 경계에 심어져 있는 등 경계를 침범했다면 갑은 그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나무까지만 갑의 땅으로 넘어왔고 그 나무는 을의 땅에 심어져 있으므로 갑은 그 나무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을의 나뭇가지가 갑의 땅으로 넘어와 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갑은 을에게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이 제거하지 않으면 갑이 직접 경계에 넘어온 나뭇가지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갑은 을에게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을이 제거하지 않으면 직접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갑은 나뭇가지 제거에 들어간 비용과 또한 나뭇잎이 갑의 하우스에 떨어져 갑이 입은 피해, 제거 비용, 농작물 손해 등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재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